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비드의 김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에 약 10개 정도 공공입찰에 도전하면서 느꼈던 것, 뼈저리게 깨달은 점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제가 떨어진 이유도 있고 붙은 이유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 10인 이하의 작은 소기업인데요. 올해 약 10개 정도 제가 공공입찰에 도전을 했고 최종적으로 수주를 한 거는 3개입니다. 30% 정도의 확률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떨어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입찰을 하면 보통 크게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제안서, 그 다음 발표일 겁니다. 제안서를 잘 쓰고 발표, 즉 기술평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제안이 성사되거나 수주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안서 막 쓰고 대충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안서나 기술평가 발표보다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제안서를 잘 못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표 제가 하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다 수주하는 거 아니었죠. 우선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회사의 업력 있죠. 얼마나 그 과업과 관련된 것들을 잘 오랫동안 해왔는가. 그리고 히스토리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없는데 제안서를 기깔나게 잘 쓰고 발표를 막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수주를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업력이나 히스토리나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크던 작던 이번 사업, 과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봤고 또 경험이 많은 회사이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업력이 계속 이제 쌓여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발주사나 평가위원의 신뢰 있죠. 신뢰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또 매출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매출 규모나 뭐 직원 수나 이런 지표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이 휴리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업력이 짧고 또 규모가 작고 매출 규모도 작고 막 이런 회사에 사실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런 회사에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기업 입찰도 해봤는데 사기업은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뭐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막 이런 거에도 큰 점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도 뭐 규모가 좀 작고 업력이 많이 되지 않아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어떤 성과를 내줄 것 같고 원하는 포인트가 맞으면 수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공공입찰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있죠. 이런 곳들이 주로 발주사인데 이런 것들은 보수적이고 좀 안정지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업력이 길고 관련된 레퍼런스가 충분한 회사와 붙게 되면 이거는 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주한 실적 3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공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끝나고 나면 입찰에 도전했던, 예를 들면 저희가 수주를 했는데 떨어진 업체 2등, 3등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 이름이랑 점수표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궁금하니까 함께 경쟁했던 업체들의 정보 같은 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경쟁했던 회사들 보면 매출 규모나 직원 수나 업력은 저희보다 약간 긴 회사들이 많았어요. 조금 더 직원도 많고 매출 규모도 높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보다 한 2배, 3배 정도 규모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뛰어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제안서를 잘 쓰고 발표를 잘하면 뒤집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떨어진 7개 입찰 한번 살펴볼게요. 떨어진 것도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떨어진 7개 입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아직 매출이 10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업체 제가 떨어진 입찰에 수주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보통 보니까 매출이 거의 연에 50억, 100억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 100억 하려면 직원 수도 어마어마할 거고 매출을 100억 하려면 이 정도 비슷한 과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안서를 아무리 잘 써도 발표를 정말 잘해도 이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승부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자가 그냥 평타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제안서랑 발표를. 그래도 보통 그쪽이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 억울하다던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뽑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그 정도 업력 10년, 20년을 쌓고 매출 100억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매출 100억도 매출 1억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매년 성장하고 또 뭐 뒤로 가는 해도 있고 적자가 나는 해도 있고 아마 그 회사의 대표 이사님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 거기까지 간 거지 눈앞에 다 꽃길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서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해서 지금 이제 꽃 피우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만 노력해도 그런 정도의 사업은 다 수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과업을 맡게 되면 정말 좋은 퀄리티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저희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력 자체가 역량이구나. 오랫동안 존버한 거. 존버 자체가 역량이다. 그래서 저는 떨어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런 업체 대표 이사님, 사장님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건 뭐냐면 뭔가를 내가 이루려면 10년 정도는 버텨야겠구나. 10년을 존버해야 뭘 좀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빨리 회사를 키우려고 욕심만 앞서거나 그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지름길 찾지 말고 갖은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외부에서 너는 안 된다 망할 거다 이런 말을 누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버텨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 지는 약 3년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런 입찰을 정말 활발하게 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이제 신생아예요. 신생아. 사업계에서는 신생아다. 내가 겨우 요 정도 해서 되네 안 되네 뭐 안 되네 뭐 이게 다 짜여진 판이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나는 존버해야 되고 계속해서 업력을 쌓아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들이 이런 입찰 수주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저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서 존버해야지 10년을 최소한 버텨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안서 안 중요하니까 대충 하고 발표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열심히 하면서 계속 존버해 나가는 걸까 중요하구나.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제가 수주한 사업들을 보면요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발주사가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키워드라고 해볼게요. 발주사가 원하고 듣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제안서나 발표 자료 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서 발주사나 심사위원 마음에 그걸 딱 꽂아주셔야 돼요. 이걸 꽂는 것까지 해야 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를 찾는 데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그들이 진짜 듣고 싶은 그 키워드 있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히스토리나 레퍼런스가 있으면 딱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걸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구나. 작년에 떨어진 입찰이 하나 있어요. 이거 수주를 못했거든요. 그때 아마 5개 정도 업체가 경쟁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2등 했나 3등 했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2등 3등은 중요하지 않죠. 1등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입찰에 떨어졌는데 정말 제가 입찰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입찰 준비하는데 제안서 쓰는데 한 5일 정도 시간 투자했고 그리고 지방이었거든요. 발표하는 기술평가가. 지방까지 가는데 또 하루를 썼으니까 저는 거의 일주일을 투자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시간을 날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기술평가 갔을 때 그 심사위원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가르침을 줘서 정말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요. 이 과업에서 보면요. 그 입찰 공고문에 보면 우선 용역명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업 용역명이 뭐였냐면 K-스타트업 이슈 앤 트렌드 카드뉴스 제작이에요. 그죠? 일단 용역명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명에 있는 이 핵심 키워드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제안서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용역명 딱 보면 저는 뭐만 봤냐면 카드뉴스 제작 있죠. 카드뉴스 제작. 그리고 K-스타트업 이슈 앤 트렌드를 컨텐츠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컨텐츠, 한 분야. 그 다음에 카드뉴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서나 발표에서 뭘 강조했냐면 우리 회사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이다. 를 강조했어요. 콘텐츠 만들었던 기획했던 히스토리도 쭉 하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 우리 디자인 잘한다.
이런 했던 사례들 있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발표도 그렇게 했고. 입찰에 경쟁 업체들이 어떤 회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디자인 회사나 마케팅 회사들이 경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뭐 디자인, 마케팅, 기획이나 이런 걸 잘한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근데 큰 포인트를 맞췄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다른 회사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물론 수주했는 그 회사는 그거를 잡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키포인트를. 뭐냐면 이걸 놓쳤어요. 뭘 해갔어야 되냐면 여기 발주 기관이 창업진흥원이잖아요. 즉 스타트업, 취업, 창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나 전문가를 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과업을 잘 수행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창업과 관련된 이슈 앤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포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했어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카드뉴스 제작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게 포커싱이 아니라 K-스타트업 이슈 앤 트렌드잖아요. 창업, 취업, 스타트업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끝날 때쯤에 너무 발표 잘 들었다. 잘 준비한 것도 보이고 발표도 너무 잘한다. 근데 한 가지 큰 걸 놓쳤다. 용역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봐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카드뉴스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다. 기획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 있죠.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돌아오는 길에 일기를 썼어요. 내가 다음에 입찰을 준비하면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음에 입찰을 준비할 때부터는 용역명 있죠. 그것부터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안서에서도 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키워드 있죠. 이거를 찾기 위해서 RFP, 즉 제안 요청서를 5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뭘 원하는지 의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수주한 사업이 있거든요. 요거는 되게 따끈따끈해요. 수주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한 게 바로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면요. 한 공공기관의 교육자료 있죠. 내부 인재개발원의 교육자료에 PPT를 디자인해주고 제작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회사들이 이제 경쟁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PPT 디자인하는 회사. 혹은 PPT가 주력이 아니더라도 디자인하는 회사들이 경쟁 업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뭘 강조했냐면 우리는 교육하고 디자인하는 회사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디자인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회사는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우리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있죠. 저를 비롯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디자인에서도 뭘 강조했냐면 저희도 수많은 디자인 하거든요. 예를 들면 브로셔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많아요. PPT도 하지만. 근데 그런 디자인에 관한 건 거의 다 뺐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건 다 빼고 교육 자료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만 심도 있게 담았습니다. 왜냐면 본 사업에 필요한 거는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키워드를 강조했거든요. 교육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를 했어요. 디자인 잘하는 회사는 많지만 교육을 알고 디자인하는 회사는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수주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또 준비도 그래서 정말 공을 들여 철저하게 했는데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게 발주사가 듣고 싶은 그 키워드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로서 공공입찰 10개 도전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작은 회사에서 공공입찰 준비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